나희덕 시인의 겨울산에 가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겨울산에서 밑둥이 잘린 나무들의 나이테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힘겨웠던 삶을 마치 나무가 도끼에 찍히고 베이며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고통 속에서 눈 속에 묻힌다고 노래하는 시이다. 화자는 톱밥을 쏟아내는 고통을 해산한 자신의 어머니에 빗대면서 그 옆에서 자라는 연약하고 어린 나무를 끝까지 지켜주는 나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모성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산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돛타운 귀, 그 위로 오르는 외길이 보인다. 그새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거무스레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혈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잘릴 때 쏟은 톱밥 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들이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이게 연이 없어요. 한 개의 연으로 쫙 이어져 있는 시예요. 이게 이제는 PPT 화면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끊어져 있는 거지만 우린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산에 가면 겨울산 일단 계절적 배경이고요. 공간적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겨울산에 가는 것이 화자가 첫 번째 행하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을 나무들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눈, 이때 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고 있는 나무, 요게 바로 이제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요거는 그냥 알고 갑시다. 원래는 저 뒤에 나와요. 자,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나이테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나이테를 보는 거야? 그렇죠. 내가 나이테를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나이테가 나를 보는 것처럼 의인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객 전도식 표현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테는 연륜 내지는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결국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 어떤 모성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작품은요, 비유 내지는 유추적 비유, 유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염두에 두고 1년은 갑시다. 하나 더. 자, 있다 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생동감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가 전체적으로 현재형 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서만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지만 시 전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년이 1행에서 4행까지. 자, 1행부터 4행까지는요, 화자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들여다볼수록 목적어가 없죠. 무엇을 나이테를 들여다볼수록 비범하게 생긴 넓은 이마와 돛타운 귀, 이건 나이테의 모습을 묘사한 건데 그걸 통해서 어머니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거? 넓은 이마, 돛타운 귀, 일종의 자애로움, 의인법, 그 위로 오르는 외길,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보인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나이테의 모습이죠. 겉모습. 그 겉모습을 통해 어머니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 어떤 모습? 비범함과 도타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사이에 쌓인 눈을 다시 쓸어내리면, 한마디로 뭐예요? 눈이 계속 내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화자는요, 잠깐 이 나이테를 본 게 아니라 나이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눈이 쌓인 거야. 그래서 그 눈 손으로 싹 쓸어내린 거죠. 아까 눈이라고 하는 건 뭐라 했죠? 시련, 고난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시련,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무술에 습기에 지친 손등이 있고 신혈에 들뜬 입술 위로 물처럼 맑아진 눈물이 흐른다. 물처럼 뭐뭐처럼 직유법인가요? 그 다음에 이런 고단한 삶, 어떤 삶, 여기죠, 여기 지친 손등, 들뜬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고단한 삶이고, 그 속에서 흘린 눈물, 어머니, 가족을 위한 눈물, 가족에 대한 어떤 희생, 이런 것을 물처럼 맑아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행부터 11행까지 이 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어머니의 어떤 희생과 그것에 대한 어떤 화자의 예찬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릴 때 쏟은 톱밥 가루는 잘릴 때 쏟은 톱밥 가루는 지금도 마른 껍질 속에 흩어져 해산한 여인의 땀으로 맺혀 빛나고, 무엇이 톱밥 가루가, 결국 여기서 우리는 나무는 어머니다라는 이미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안 나왔죠, 지금까지 쭉. 그러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8행부터 14행까지 해산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 나이테를 드러내고 있다. 그 옆으로는 아직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꺾으면 문드러질 만큼 어린 것, 그 어린 것은 바로 뭐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밑둥이 뚝 잘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조그맣게 피어난 어떤 싹,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결국은 해산의 아픔을 얻은 생명, 자식, 그 자식이 누구야? 화자,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까? 뿌리 박힌 곳에서 자라고 있다. 뿌리 박힌 곳, 밑동만 나무에서 자라고 있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어린 것들이죠. 어린 것들이 자라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결국 연약한 존재의 끈질긴 생명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본다면 결국 뭡니까? 그 옆 나이테도 생기지 않은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은 이 밑둥만 남은 요 나무가 한마디로 나이테인데, 이 나이테가 어린 것들을 키운다는 거죠. 우리 이 시는 전체 핵심은 어린 것들이 아니라 나이테이므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인 나이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가나요? 도끼로 찍히고 베이고 눈 속에 묻히더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자, 이제는 나무, 밑둥만 남은 나무에서 무엇으로? 어머니로 시상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어머니의 특징이네요.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내가 눈을 맞으며 산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나이테가 있다. 그 나이테는 뭐예요? 어머니죠.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이라고 본다면 요게 저 위에 있는 1년하고 살짝 틀었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처음하고 끝이 맞물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미 상관적 구조라고 한다. 자, 전체 18행부터 23행까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와 같은 나이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이덕 시인의 겨울산에 가면 나는 나이테를 본다. 그리고 그 나이테를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모성애를 느낀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관조적이고요. 예찬적이죠. 비유적이고 유추적입니다. 나무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예찬, 모성성에 대한 예찬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인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유추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은 자연물이죠. 나무 내지는 나이테야. 나이테와 새싹의 관계죠. 나무는 눈이 쌓이고요. 그 다음에 톱에 잘리고요. 도끼에 찍히면서도 새싹을 키우죠. 그걸 통해서 연상을 합니다. 연상을 해서 뭐합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습기에 지치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원관념은 이쪽이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고 표현 방법은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걸 조금 더 다른 구조로 봅시다. 그랬더니 화자에 집중해서 볼까요? 화자에 집중하면 화자는요 어떤 행위를 합니다. 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거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예요. 겨울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 그 나이테 손으로 헤쳐내면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면 이마와 돋아온 귀와 외길이 보이네요. 다시 눈을 쓸어내면 손등이 보이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맞으며 산에 들어가면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무엇을 깨닫고 있어요? 찢기고 베이고 묻히더라도 고요히 남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깨닫게 됩니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예찬, 그 다음에 모성성을 예찬하고 있다는 주제의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형 서술이고요. 수미상관이고요. 주객전도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전에 끝날 때쯤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현재형 서술부터 볼까요? 그랬더니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드러나는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외길이 보인다. 눈물이 흐른다. 잘하고 있다. 결국은 있다와 니은다 같은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절제하며 담담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미상관적 구조라고 그랬나요? 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겨울 사면에 가면 밑둥만 남은 채 눈을 맞는 나무들이 있다. 쌓인 눈을 손으로 헤쳐내면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눈을 맞으며 산에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라고 끝을 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거는 변형된 수미상관적 구조고요.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시적 완결성을 이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완결성은요, 수미상관적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객전도식 표현이요? 이거죠. 그래요. 드러난 나이테가 나를 보고 있다. 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나이테가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보는 거는 화자인데 이 시에서는 나이테가 나를 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덕 시인의 겨울산에 가면 나는 나이테를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낀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